images showing 那鉴于当前叙利亚局势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리뷰. 네, 한반도와 지구촌 둘러보는 시간입니다. 밤새 어떤 뉴스들을 들어와 있는지 국제뉴스 전문 게스트 황준호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황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 케냐 쇼핑몰 테러 사건부터 좀 알아보죠. 예. 밤새 들어온 속보가 있나요?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 중심가 쇼핑몰에서 발생한 무차별 테러 공격으로 현재까지 케냐 정부가 확인한 사망자 숫자가 6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예. 사망자 중에는 한국인 여성 강문희 씨라는 분도 포함이 됐고요. 부상자는 현재까지 약 200명입니다. 그리고 실종자는 49명인데요. 쇼핑몰 안에 테러범들한테 인질로 잡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토요일 정오에 무장개한들이 고급 쇼핑몰에 들이닥치면서 이 사건이 시작됐는데요. 그 후로 대치 상황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현지 시간으로 일요일에는 케냐의 군과 경찰이 현장에 투입이 됐습니다. 예. 케냐 국가재난센터는 산발적인 총성이 지금 들리고 있고 일요일 안으로 작전이 끝날 거라고 밝혔는데요. 인질들의 추가 희생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거 누가 왜 저지른 일입니까? 소말리아 반군단체의 소행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케냐의 옆나라 소말리아는 사실상 무정부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케냐군을 포함한 평화유지군이 지금 소말리아에 들어가서 일부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데 알샤바브라는 이슬람 무장단체가 그 케냐군의 소말리아 개입에 대한 보복으로 이번 일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산가족 상봉이 연기되지 않았습니까? 예. 네, 남측 선발대가 어제 다 돌아왔군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내일 화요일에 속초에 이산가족들이 모여서 하룻밤을 자고 모레 금강산으로 출발하는 그런 일정인데요. 예. 토요일에 북한이 갑자기 상봉 행사를 연기하는 바람에 이산가족들의 추석 연휴가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상봉 행사 준비를 위해서 남측 인력 75명이 미리 금강산에 들어가 있었는데 어제 오후에 전원 철수했습니다. 북한의 연기 발표에 대해서 통일부가 반인륜적이다라고 즉각적으로 비난을 했었는데요. 어제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이 남측이야말로 반인륜적인 범죄자들이다 이런 역공을 폈습니다. 이런 북한의 태도 변화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분석합니까?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징검다리를 건너서 금강산 관광 재개로 가겠다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남쪽은 금강산 관광 회담을 극구 이산가족 상봉 후에 하려고 했고요. 그렇게 하기로 한 뒤에도 날짜를 한 번 더 뒤로 미뤘습니다. 북한이 남쪽의 그런 태도를 보면서 이거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하기 싫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면서 결국은 이산가족 상봉까지 깼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넓게 보자면 북한이 그동안 남쪽한테 끌려다니는 모습을 설령 보이더라도 상당히 유화적으로 나왔던 거는 미국과의 대화라는 최종 목표로 가기 위한 거였는데요. 남쪽에다가 아무리 유화적인 태도를 보여도 미국의 태도는 안 바뀌니까 네. 일단 숨고르게 들어갔다라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당분간 이 남북관계 불투명해졌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단순한 숨고르기 정도라면은 시간을 두고 북한이 전술을 약간 바꿔서 계속 대화 모드로 나올 것 같은데요. 예. 그렇지 않고 만약에 지난 몇 개월간의 대화 공세가 실패였다라는 판단을 북한 지도부가 하고 그러면서 대화파들의 입지가 줄어든다면 한반도 정세가 또 한 번 요동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때 한국 정부가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데 박근혜 정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여서 안타깝고요. 또 북한 같은 경우도 너무 빨리 강경한 쪽으로 태도를 이렇게 확확 바꾼다면 오히려 불신만 키우고 또 자기들이 조급하다는 것만 노출시킨다는 그런 사실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독일 총선 얘기 좀 해보죠.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권 기독교 민주당하고 기독교 사회당 연합, 그러니까 기민 기사련 연합이 승리해서 메르켈 총리의 3선 연임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공영방송사 두 곳이 출구조사를 해보니까 기민기사련이 42% 정도의 득표를 한 거로 나왔습니다. 예. 이 42%라는 수치는 3개 야당, 그러니까 3인당, 녹색당, 좌파당 이 3개 당의 득표율의 전체 합계보다는 한 0.4에서 0.5% 정도 뒤지는 수치입니다. 예. 그렇지만 이 3개 야당, 3인, 녹색, 좌파당이 연합한 것도 아니라서 앞으로 뭐 행동을 같이 하지 않을 거고요. 또 초과의석이라는 독일의 독특한 의석수 배분 방식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기민 기사련의 의석수가 과반에 근접하거나 아니면 잘하면 단독으로 과반을 차지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초과 의석이 어떤 내용이죠? 독일 하원의 정원은 일단 총 598석인데요. 예. 여기에서 반은 지역구 의원으로 뽑고 또 반은 주별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로 뽑습니다. 예. 그렇지만 만약에 어떤 특정 주에서 특정 정당의 지역구로 당선된 의석이 정당 명부 비례대표로 당선된 의석보다 많은 경우가 나오게 된다면 그 당에다가 정원 외의 의석을 더 줍니다. 이 제도는 대체로 다수당한테 유리한, 그래서 기민 기사련한테 유리한 거고, 그래서 단독 과반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초과 의석 제도로 독일 하원의 전체 의석이 원래는 598석인데 예. 이게 616석 정도가 될 거라고 합니다. 네, 이 초과 의석 제도에도 불구하고 기민 기사련 연합이 과반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개표가 완전히 끝난 상황이 아닌데요. 완전히 끝나서 최종 의석수를 좀 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단독 과반을 못하게 된다면 중도 좌파인 3인당하고 대연정을 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예. 3인당은 중도 우파인 기민 기사련하고는 정책이 다르다라고 하면서 일단은 유보적인 입장이지만 이 진보적인 정책 몇 개를 얻어낸다면 대연정에 참여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리고 기민 기사련이 3인당을 만약에 포기하고 녹색당하고 연정을 할 가능성도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아직까지 살아있는 카드입니다. 어쨌든 메르켈의 기민 기사련이 전국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메르켈 총리의 선거 전략은 어떤 거였습니까? 논란이 될 만한 정책이나 또 상대방 진영한테 공격의 빌미를 주는 행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또 한편으로는 탈핵, 복지 이런 이슈에서 야당의 정책을 메르켈이 적극적으로 자기의 정책으로 가져오는 전략으로 요약이 됩니다. 유권자들을 잠들게 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네. 선거 쟁점을 흐려버린다는 뜻입니다. 작년 우리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야당의 경제 민주화라든지 복지 이런 정책을 따라했던 것하고 비슷한데요. 그렇지만 메르켈이 지금까지 8년 동안 했던 거를 돌이켜보면 상대방의 정책을 가져오더라도 약속을 했으면 최대한 지켜왔다는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좀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독일 총선을 통해서 메르켈이 총리 3선을 하게 되면 2017년까지 12년 동안 총리를 하게 되는데요. 영국의 대처 수상을 능가해서 유럽 최장수의 여성 총리가 되게 됩니다. 네. 자, 중국 최대 정치 재판으로 불리는 보시라이 재판이 끝이 났어요. 한때 중국 최고의 권력을 꿈꿨던 보시라이 전 충칭시 당서기한테 뇌물수수, 공금횡령, 직권남용 이 세 가지 혐의가 인정이 돼서 무기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예. 그리고 사망할 때까지 모든 정치적 권리가 박탈됐습니다. 이게 사실은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일이었는데요. 실제로 사형 판결이 내려진다면 보시라이 지지층이 반발할 수 있고 또 반대로 15년 이하로 비교적 가벼운 형이 내려진다면 우파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무기징역형이라는 절중점을 택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어쨌든 상당한 중형인데요. 시진핑 체제가 반부패 의지를 보여주고 또 경제 분야는 보시라이가 추구했던 좌파적인 노선, 그러니까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쪽이 아니라 국유기업의 개혁, 또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는 이런 쪽으로 경제를 이끌겠다는 중국 지도부의 의지를 드러내는 판결이라는 분석입니다. 보시라이가 상고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만약에 상고를 한다면 이거는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명예를 위해서 상고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황준호 기자였습니다. 예.